안녕하십니까. 비중교육학입니다. 2011학년도 객관식 교육학 기출문제 20번 문항 좋아 볼 겁니다. 20번 문항 보면 매우 친숙하죠. 디케리 모형과 에디 모형, 우리가 알고 있는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을 안다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정확하게 알고 있냐?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에디 모형에서 설계 단계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죠? 수행 목표를 명세화하고 그 명세한 걸 바탕으로 평가 도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계열화하고 교수 전략 및 교수 매체를 선정한다. 이런 단계가 있는데, 그러면 각 단계별로 뭐가 중요하고, 또 한마디로 질문하자면 한 개만 질문하자면 평가 도구 개발에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평가 도구 개발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여기도 디케리도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 평가 도구 개발을 할 때 교수 설계자는 포인트를 두고 최소한 두세 개 정도는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질문했을 때 대답 못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계열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에디 모형은 프로그램 계열화가 있죠. 설계 단계에서. 프로그램 계열화 단계에서 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혹은 형성평가 단계에서 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즉 우리가 무슨 말이냐, 디케리 모형을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에디 모형을 자주 보다 보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핵심 포인트들은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 1번부터 10번, 디케리는 1번부터 10번이고 에디 모형은 5가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라는 5가지 절차로 이제 교수 설계에 대해서 체제적 교수 설계의 어떤 모형을 제안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순서를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는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인 거고, 핵심 포인트는 그 안에 1번부터 10번 안에 어떠한 절차든 내가 쓸 수 있도록 두세 가지 정도의 예시나 키워드들은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번 문제를 보면, 자, 답은 20번 문제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면 1번, 교수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을 하기 위해 체제적 접근을 한다. 맞죠? 체제적 교수 설계니까. 두 번째, 디케리 교수 설계는 에디 모형의 단계 I가 생략되었다. 맞죠? 실행 단계가 없습니다. 어렵잖아요. 세 번째, 교수 설계 및 개발 과정을 주도한 교수 설계자가 총괄평가를 할 것을 실시하길 권한다. 애매하죠? 답은 3번입니다. 교수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 주도한 사람이 총괄평가를 실시하냐? 총괄평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있으면 이건 틀렸다고 알 수 있는데 준비를 안 하는 거죠. 보면 총괄평가는 교수 설계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냐면 이 교수 설계를 한 사람 이외에 다른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총괄평가라는 거예요. 형성평가는 교수 설계자가 할 수 있어요. 왜? 만들어 나가는 단계니까. 하지만 총괄평가는 프로그램 최종 완성본이 나온 이후에 다른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겁니다. 4번, 수행 목표 진술 단계에서는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좋죠? 이런 것들 하나둘씩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근데 목표를 구체적으로 진술한다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는 거가 예시를 통해서 메이거의 목표 이론을 쓸 건지, 아니면 타일러의 목표 이론을 쓸 건지, 뭘 쓰는 게 구체적이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교수 분석 단계에서 목표를 학습 영역에 따라 분류하고, 그 다음에 수행 행동의 주요 단계를 파악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것도 맞죠. 분석 단계에서 하는 게 이제 수업 분석, 즉 교수 분석에서 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건 뭐냐? 이 문제를 통해서는 각 단계별로 우리가 최소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쓸거리를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 절차를 암기하는 거는 기본이다, 기본. 그 절차 암기만 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명확하게 그 내용에 대한 절차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일단 에디와 디케리 모형을 비교한 표를 정리를 해왔고,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어디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라고 볼 수 있죠. 에디는 암기할 때 5가지 단계로 암기를 하시고, 디케리는 1번부터 10번까지, 즉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1번부터 10번까지 이 순서대로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분석 단계에는 이 4가지 분석이 있고, 그럼 이 4가지 분석에서 각각 요구 분석에서는 이런 정의는 이거고, 요구 분석에서 유의점은 이거고, 요구 분석의 절차는 이렇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교수 분석의 정의는 이거고, 교수 분석에서는 절차보다는 장점이 나올 확률이 크다. 장점은 우리가 인지한다. 그리고 요구 분석의 종류는 이 3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각 우리 하위 요소마다 이거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체제인 거죠.
그 요구 분석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요소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봐야 될 핵심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짚어주는 강의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고자 제가 다시 한번 더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단편적으로 제가 하나만 요구 분석 혹은 과제 분석까지만 예를 들어보고 나머지 강의는 뒤에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분석하면 머릿속에 요구 분석, 과제 분석, 학습자 분석, 환경 분석이 있죠. 그 분석이라고 하는 단계 자체는 애널라이시스로 해서 내가 교수를 설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입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바로 분석 단계다. 즉 최종적인 목적은 아이들의 미성숙한 아이들이 성숙한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습 요소들을 고려해보는 단계인데, 일단 요구 분석은 뭐냐면 가장 첫 번째로 목적을 도출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수행 목표를 결합한 추상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행 목표가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 목적, 여러 가지 수행 목표를 총괄하고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최종 단계를 설정하는 건데, 이 요구 분석 어떻게 하냐? 바람직한 성취 수준에서 현재 성취 정도의 차이를 통해서 목적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요구 분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정의는 뭐고, 요구 분석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유의점과 절차거든요. 그걸 보면 요구라는 것은 최종 수업이 끝난 후에 학습자들이 가지게 될 바람직한 수준과 학습자들이 현재 지니고 있는 수준의 차이, 이게 바로 요구다. 이를 확인하는 게 바로 요구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 교수의 목적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눌 수 있는 수업 결과의 일반적인 진술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진술되어야 한다.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요구 분석의 정의와 유의점 한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어떻게?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진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냐?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 상태를 분석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종이에 쭉 기록을 하고, 행동 목록을 분석해서 목표를 가장 잘 반영하는 행동을 선정하고, 선정된 행동을 최종의 목표 진술문과 통합하면 내가 말하는 적절한 요구가 선정될 수 있어요. 이 절차까지는 아마 물어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기억하면 좋고 기억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정의랑 유의점까지는 반드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과제 분석, 학습자 분석, 환경 분석 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 이 분석까지만 다 보고 다음 강의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설정한 교수 목표를, 즉 일반적인 추상적인 목표를 간해가 제시한 5가지 학습 영역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석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게 심동적인 건지 아니면 인지적인 건지 아니면 뭐 태도에 관한 건지를 우리가 밝혀내는 거죠. 그리고 이를 학습하기 위해서 하위 기능과 단계를 우리가 분석하는 거. 교수 요구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하위 기능들이 있는지를 밝히는 게 바로 교수 분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교수 분석의 장점은 보면 가르칠 요소를 확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학습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선수 학습 요소를 확인할 수 있고 평가 기준 설정에 도움이 된다. 자, 교수 분석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장점, 진짜 중요합니다. 교수 분석을 했을 때는 어떤 이득이 있냐? 내가 하위 기능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가르치지 않을지 명확하게 결정된다. 순서도 결정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계성을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위계적 관계를 그려봄으로써 뭐를 먼저 하고 그 다음 활동으로 할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선수학습 요소. 지금 아이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밝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평가 기준 설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교수 목적을 위기화 시켜버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떠한 거는 형성평가에서 어떠한 것은 총괄평가에서 확인할 것인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평가 기준 설정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교수 설정은 위계 분석, 군집 분석, 혼합 분석이라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 기능에서 하위 기능 순으로 배열을 하는데 선수학습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든 과제 시에도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고, 군집 분석은 같은 유형, 수평적인 관계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어떻게 연계해서 수업할지, 주로 간의 학습 목표 이론에 따르면 위계 분석은 운동 기능과 그다음 지적 기능, 군집 분석은 언어 정보와 지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혼합 분석은 우리가 아는 인지 전략 이런 것들이 있죠. 혼합 분석은 위계 분석과 군집 분석을 동시에 활용하는 거고, 어떨 때는 수평적, 어떨 때는 수직적에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교수학습 이 체제 교수 설계에서 과제 분석의 종류를 쓰라고 한다면 위계 분석, 군집 분석, 혼합 분석이라고 하는 키워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습자 및 환경 분석을 한다고 치면, 학습자는 대상 학습자의 특성, 배경, 지능, 동기, 학습 양식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는 지능은 어떤지, 아니면 도덕성이나 자아 개념은 어떤지, 출발점 능력, 지금 상태는 어떤지, 그 다음에 이렇게 출발점 능력은 이 과제에 대한 어떤 이해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학습 양식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출발점 행동은 하위 기능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기능들을 얘기하고, 이런 다양한 수준의 대상 학습자들이 있을 때 출발점 행동의 수준에 따라서 시작점을 달리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사전 검사 점수에 의해서 학습자들을 적절한 출발점에 배치할 수 있어야 돼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일반적 특성으로는 나이, 흥미, 직업, 건강 상태, 동기, 수준, 능력, 지위, 수준, 가정,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 엄청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이미 습득하고 있는 관련 지식과 기능과 범위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이런 출발점 행동과 일반적인 특성 이런 것들 학습자에 대한 다양한 단위를 분석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학습자 분석을 할 때 꼭 알아야 될 거, 출발점 행동과 일반적인 특성, 그리고 학습 양식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분석은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제반 환경인데, 이거는 학습 환경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학습자들이 학습을 하게 될 교실 환경이 어떠한지, 혹은 획득한 지식을 수행하게 될 환경, 바깥에선 이러한 지식을 어떤 환경에서 활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보는 게 환경 분석이에요. 그래서 환경 분석은 아이들이 획득한 지식을 활용할 그런 환경이 어떠한 건지,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을 받게 될 환경이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고려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2가지 정도 여러분들 이렇게 분석해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거는 디케리 모형에도 해당할 수 있고 에디 모형에도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리만 해놓으면 어디에서든 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구분해서 인식할 필요는 없고, 이 내용은 디케리와 그리고 에디, 즉 체제적 교육 설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설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